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치러진 2000년도 이제 6월 13일 날 치러진 지방직 시험 봤잖아요. 그 기출 문제를 좀 우리 이제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런 방향성도 잡을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제 기출 문제를 해볼 건데 문제를 풀어보기에 앞서서 총평부터 하자면 쉽게 나왔다. 뭐 이렇게 선생님이 쭉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봤지만 뭐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역대급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뭐 공부 학생이 다 이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틀리겠지만 그 선생님 볼 때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1년 정도 이상 공부한 친구들은 실수했으면 하나 정도 그리고 정말 알았는데 마음이 떨려갖고 마킹이 딴 데로 갔다 이랬을 때 이제 2개 정도.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방직을 통해서 합격을 하려면 국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90점 정도 맞아줘야 합격선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특이한 게 뭐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쉽게 나와서 많은 선생님들이 판단할 때 평균이 뭐 90점 가까이 가야 합격을 좀 보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조심스럽게 타진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바는 문제가 이렇게 다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때로는 까다로울 때도 있으니까 이거를 문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 요 정도 수준에 갖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다는 큰일 난다. 이제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해가 없으니까 쉽게 이제 선생님 생각할 때 출제위원들께서 그런 걸 생각하지 않나. 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제 학원에 못 나오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좀 학생들보다는 좀 수준이 하향 조정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에서 우리 출제위원들께서 쉽게 낸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판이다. 우리 한국의 공무원 준비 학생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문제를 있다고 내냐 이거지. 그래서 변별력이 없는데 그래서 공부를 내가 뭐 국사를 90점 맞았더라서 이번에 붙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금물이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학생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쉽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을 남기고 총평은 얘기했듯이 최소한 90점 이상 정도 맞아야 잘한 게 아니라 그 90점 정도 맞았어야 잘한 건 아니고 평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번 미출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국사. 우리가 이제 이찬 이사부 그 국사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신라 진흥왕 때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팩트 확인해서 신라 진흥왕 때 국사 편찬은 거칠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사부가 건의했고 거칠부가 집필하는 거구나. 그럼 밑에 읽다 보면은 대하창 거첩을 통해 명하여 선비들 널리 모아 역사를 편찬했다고 나오지요. 따라서 요거 부분은 왜 앞에 이사부를 넣은 거냐? 이사부 놓으면 이사부 하게 되면 지중왕이 떠올라올라. 이승왕은 지중왕 떠오르지. 우상국정벌. 막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성질이 급한 친구들이 이사부 왕 지중왕 하고 밑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판단했더라도 지중왕과 관련된 건 없어. 그럼 냉철하게 이성을 찾고 읽어가다가 거칠부 국사네? 그러면 우리가
진흥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정전지급은 우리 배웠죠? 오늘도? 신문왕, 그리고 성덕왕, 그리고 국학은 누구? 신문왕. 첨성대 건립은 선덕여왕. 그래서 북한산 수십이 걸리고 진흥왕이죠. 이건 뭐 졸면서 강의 들었어도 아는 문제, 그지? 2번.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에 때 있었던 그런 것. 광덕, 준풍, 황도. 이러한 키워드로 봤을 때 누구라? 고려 누구? 광종이죠. 그죠? 노비안건법 시행. 자, 2번은 전시과제도 시행은 누구예요? 경종이죠. 경종.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필요 없겠지만 하여튼간 경종이고. 3번 개경의 국자감 설립 누구? 성종. 그 12목 설치 누구? 성종. 그 3, 4번은 여러분이 이제 성종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3번으로 가요. 3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친 인물에 대해서 모르는 거. 대멸신보에 애국적인 논설을 썼다. 유교구신론 누구셔? 그렇죠. 박은식이죠. 박은식. 손 육성으로 해도 잘 들어가죠? 마이크는. 유교구신론 하면 이제 그 박은식이니까 적극적인 의열 활동을 위해 한인 애국단 이거 누구셔? 김구. 일본의 침략성을 폭로한 한국통사. 박은식의 한국통사지요. 이렇게 한국통사.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볼 수 있는 되고. 3번 실증사학 입장에서 연구한 진단학회 실증사학자. 뭐 이병도라든가 뭐 조윤재, 이상백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진단학회와 관련 있는 것이고.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 조선의 명사는 누구셔? 중간에서 얘기하지.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누구? 아직 근현대사 잘 안 됐나? 신채호. 자, 4번. 가단체로 옳은 것은 발기 취지. 인간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산출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여성 문제, 여성운동. 그래서 우리는 조선자매 전체 역량을 공고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 여성운동을 전개한 근우예요. 근우회. 1927년에 조직돼서 1931년에 해산될 때까지 또 근우회. 그 근우회의 자매단체가 뭐예요 그러면? 신간회의 자매단체 근우회죠. 그래서 답은 1번 근우회를 알 수 있고. 여러분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여기 있는 수험생들이 근현대사를 이제 지금 하는 과정이라 잘 모르겠지만 아주 근현대사도 아주 기초적인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매일 출제 밀수가 높다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요번 문제에도 보면 근대사 5문제, 현대사 2문제에서 근현대사가 7문제, 전체 35%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안 잡아주면 안 된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라면 늘 말하지만. 다음, 그래서 설명하고는 문화유산은 성종인 형인 월산대군 집이었던 것이고 선조가 임진왜란 때 임시거처. 왜냐면 이제 경복궁이라든가 창덕궁이 불났으니까. 광해군 때 경흥궁이라 하였고 고종은 아간파천 때 이곳에 머물렀다. 주관식으로 뭐야? 덕수궁이지? 덕수궁. 6번. 미추치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자는 거예요. 이 나라는 대장군이 없으며 대군왕, 왕이 없다는 거죠. 음락에서 각각 장수들이 다스린다. 뭐 이 나라는 토지가 비옥하고 뭐 오곡이 잘 된데 성질이 온순하고 쭉 나오는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그들은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각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골장제지 골장제 이렇게 그래서 그 뭐 10여 장에 되는 한쪽 머리를 놓았다. 이게 바로 옥조의 이제 그 장례 풍습이죠. 그래서 답은 민민의제를 받아들인 읍군 1번이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2번 위만 나오니까 이건 어디요? 이건 위만 조선이죠. 위만에게 한나라는 이제 고조선 위만 조선 문제고 5월에 씨앗을 뿌린다. 우리 이거는 이미 진도에서 나갔잖아. 이거 어디요? 5월에 씨앗 계절제. 이게 생각 안 나면 어떻게 3만 농경사의 전통. 국가의 중대사를 마가 우가가 모여서 어느 나라 마가 우가? 그렇지.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7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재기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임꺽정. 임꺽정. 백정으로서 이제 양조의 백정으로서 난을 일으켰는데 임꺽정이가 난을 일으킬 정도면 생활이 얼마나 팍팍하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요건 명종 때다. 명종 때. 명종 때 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부패가 많았느냐? 명종의 엄마 외로운 과부 문정왕후. 문정왕후가 수렴정치했고 또 문정왕후의 그러한 동생 누구? 윤원형. 이런 놈들이 이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진 거죠. 그런 걸 여러분이 부르면 돼요. 그래서 문정왕후가 수렴정치했다. 불교를 옹호했다. 선생님 수업시 어떻게 설명해? 문정왕후가 35살에 아들을 낳걸랑.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35살이 애 낳는다는 것은 이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경우지.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왜 35살에 거의 애를 못 낳느냐?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낳은 것은 부처님 덕이다. 그래갖고 이제 문정왕후가 수렴정치하면서 불교를 진흥하여. 그래서 과거에서 승과도 설치하고 승려 보호를 장관에 앉히고 막 그래. 이러한 해서 이제 아주 그냥 이 당시 사림들은 문정왕후를 갖다 엄청 싫어하고 조시 선생 같은 경우는 명종하고 문종 비판하죠. 문정왕후를. 외로운 과부. 그리고 그냥 명종에 대해서는 과부의 그런 아들로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러면 동인과 서인이 붕당이 형성되었다. 이거 어느 왕 때야? 잘 몰라? 선조 때. 3번. 삼포에서 왜구들이 쪽발이들이 난을 일으켰다? 누구 때? 중종 때. 삼포에는. 조광조가 그 내세를 정리하고 했다는 거? 이것도 중종 때. 그래서 3, 4번은 중종 때. 아주 조광조의 개혁 정치와 관련된 거죠. 네. 자, 7번, 8번. 미철친 2부대에 대한 소문은 거. 윤관. 고려시대에 윤관과 관련된 부대는 뭐야? 무조건 별모가 아니야, 별모가. 기병, 보병, 그리고 뭐야? 승병.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별무반은 특수부대로서 이건 뭐야? 여진족. 여진족을 갖다가 토벌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야.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정종 2년에 설치되었다. 정종 2년에 설치된 것은 뭐야? 이제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 여러분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야. 근데 뭐 이제 시작했는데 갈 길이 멀지. 당연한 거지, 그지? 앞으로 배우다 보면 이런 대답이 쑥쑥 나와야 돼. 광군. 거란족 칭의 대표하기 위해서. 귀주 대첩에서 활약했다. 누구야? 어느 장군이야? 강감찬.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 할아버지는 알아야지, 그지? 우리 종씨요? 우리 할아버지요? 그래서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강감찬, 우리 할아버지. 선생님 할아버지, 강감찬. 응양군, 용호군, 신우 등의 2군 6위로 편성되었다. 이건 고려의 중앙군인이죠? 2군 6위.
이 근육이. 그래서 고려의 그런 직업군이 이 중앙군, 고려 중앙군. 그래서 답은 별무반. 뭐 여러분은 공부하는 데서 좀 어릴 수 있겠지만 공부 웬만큼 한 친구에서는 아유 이것도 문제라고. 내가 이걸 맞추려고 이렇게 1년 반 동안 뒤지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열 팍팍 난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는 출제 운영 뒤지게 먹는 거예요. 아마 특공대 조직할 수도 있어. 밑줄친 이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 나라 사만의 종족이며 고령 오늘 배웠지 고령? 고령의 사만의 종족이며 고령에 있다 경고령 대가야. 그래서 이제 이때 왕이 이렇게 남제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냈다. 고령의 대가야. 가야와 관련된 거 대가야. 관상전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했다. 이거 어느 왕이야? 어느 나라의 왕이야? 백제. 그렇지. 진흥왕에게 가잖아, 그지? 백제 성왕이지? 울릉도를 정복했다 누구? 이 2분 전에 했잖아, 지중왕.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 선생님이 오늘 오전에 뭐 했니? 대가에 하면서. 세력이 클 때는 저 전북 장수 있지? 그럼 호남 지방이걸라. 거기까지 가는 거다, 이 말이야, 거기까지. 그런 얘기 했잖아. 신라를 도와 낙당강유 진체로 왜고를 격파했다? 그렇지. 광개토대왕. 어쩌? 여러분 이렇게 풀어가면서 보면은 여러분 배운 진도 나간 데까지 보면 선생님이 거론한 거 다 나오죠? 광개토양을 안 배워서, 대가해를 안 배웠어, 뭐를 안 배웠어, 옥절을 안 배웠어. 뭐 고조선은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다루지 않았거나 또 문제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또 선생님 책에 없거나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도의적인 그런 죄책감을 느껴야지. 왜? 나로서 그런 책무를 못한 건데 여태까지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아직까지는 선생님의 가르침이라든가 책이라든가 그런 데서 벗겨난 내용은 없었어. 이런 건데 안 나가도 너무 안 나간 거지. 그냥 큰 글자만 해도 되는 거지 이런 거 다. 그지? 시커먼 글씨만 해도 다 된다. 1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해왕의 제위기간에 통일신라에서 일어난 상 옳은 것. 대흥, 수도, 중경, 상경, 동경, 뭐 외교문서 나오죠. 그럼 발해에 누구요? 문왕이시죠. 자,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발해가 전성기 때 신라는 중대 말 하대다 이 말이야. 이게 왜 이거 선생님 볼 때 95점 맞았다고 치면 10번 틀렸으면 95점 맞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볼 때 이것 말고 틀릴 일이 없어. 요거는 틀릴 수도 있어. 그 변별력 있는 점 요거 딱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시를 같이 배우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은 그게 이제 동시대로 처리가 되지, 그치? 동시대로지. 그래서 뭐 신문왕 때 있을 때 발해 무왕이고 이게 동시대로 처리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수업할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억시키잖아. 아니다. 남북국 시대를 배우지만 통일신라가 중대일 때, 전성기일 때 중대고 발해가 전성기 때는 신라 주로 하대에 해당된다. 이렇게 반드시 알리잖아. 그걸 명심해야지. 그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 문왕께서 737년에서 793년까지 이제 있었던 왕인데 우리 노급 이거 대답해봐. 노급 페이지 누구야? 아니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오전에도 5번 냈구만. 밥을 뭐 먹은 거야 도대체가? 신문왕 그죠? 신문왕 때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 신문왕 때는 뭐야? 아주 전성기죠. 그래서 노급을 폐지한 게 그리고 689년 신문왕 때. 이건 중대에 여러분 해당되잖아, 그지? 신라 중대. 신라 중대 초기지 뭐. 청해진 설치 이거 누구요? 장보고지 장보고. 장보고 많이 들어봤지? 장보고인데 이게 신라대 장보고 하면 신라 하대 때 활동한 사람이요. 흥도광이라는 때인데 828년에 이거는 이제 신라의 하대 거의 이제 뭐 후반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지. 3대모 편찬 요거는 진성여왕 때요. 진성여왕 때 각각 위홍, 대구화상 이런 사람들. 그럼 여러분이 진성여왕은 뭐야? 말이지 말, 하대 말.
이렇게 가는 것이고 4번 독서 출신과 원성왕 때 788년.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기출문제를 본다면 여기가 틀릴 확률이 많다고. 여기서 많이 틀렸을게요. 그래서 답은 4번. 요게 변별력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주고 얘기한 대로 발해의 그런 전성기 때 신라는 하대다. 하대 이렇게 초가 들어간다 했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원성왕 같은 경우 뭐예요? 신라 하대 초엽이걸로. 원성왕? 이게 초엽이라면 신라 하대 초. 문왕 때가 바로 신라 하대 초엽에, 문왕 때는 신라 중대하고, 신라로 보면 신라 중대에서 하대 그러한 초까지 해당되는 사람이야. 신라로 본다면.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이 회공왕이잖아, 회공왕. 그래서 요 문왕 때가 이렇게 신라 중대 후반에서 하대 초니까 이분은 이제 중대 초고, 그래서 남고 이분들은 하대 말기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대 초가 원성왕. 그래서 4번.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학생들 좀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걸 잘 찍어낸 친구는 100점. 요걸 갖다 선택 못한 친구는 아마 내가 볼 때 일본으로 손가락을 많이 갔을 거예요. 왜냐면 막 남북국 시대 해갖고 신라 중대 했을 때 뭐 신문왕, 또 성덕왕 이런 거 배우니까 일로 갔을 거라고. 출제위원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을 칭찬해 준다면 요거는 기발했다. 밑주친 그의 설명 젖을 오른 것. 서울 노론집에 태어나서 양반전, 그지? 한전노 누구요? 상공업진흥 박지원. 박지원의 열화, 뭐 일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박지원의 저술로서 뭐냐? 열화일기 없잖아. 그럼 따져봐야지. 북학이 관홍소초 의산문다 지봉유수에서 농업과 관련된 건 뭐야? 관홍소초. 관홍소초 2번. 이것도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관홍소초가 있고, 그죠? 또 열화일기가 있고, 그렇지? 그런 것들. 한민명전이. 이런 책도 있지, 한민명전이. 이게 바로 이제 박지원과. 앞으로 이거 기본적인. 그럼 북학이는 누구예요, 북학이? 북학이 박재가. 의산문답, 저기 지전설 누구? 그렇지. 힘내봐. 근데요. 지봉유설 누구? 이수강. 이광수라면 안 돼. 이수강. 이광수는 친일파 새끼고. 가식이 있었던 사실이 옳은 것. 선생님이 요거 처음에 볼 때, 요것도 좀 출제원이 까다롭게 냈었나 보다. 왜냐면, 세종 때니까, 그치? 대마도 정벌, 전문 세종 때지. 그래서 그러면 세종 제위기간에 있었던 거 뭐 이런 거가 아닌 것 이렇게 내면 되는데 너무 쉽더라고. 에? 과전법 공포는 이거는 고려말이지. 고려말 누구 때야? 공양왕 때요. 공양왕 때. 고려말. 공양왕. 이 시에 나는 세종의 둘째 아들. 이방원은 세종의 아버지지. 세조. 수양대군이지.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농사짓설. 뭐 농사짓설 말고 대답해봐. 세종대왕 때 농사짓설 말고 농선 말고 의서는 뭐 있어? 대표인 거. 의서. 황약? 향약? 집선방. 또 달력은 뭐 있어? 달력. 7개 별자리 계산한 거. 7개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했다? 칠정산. 항상 독해를 잘하라고. 정도전의 요동정물 추리는 어느 왕 때야? 정도전이면 태조 때지 뭘. 그지? 자, 13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이 옳은 것. 강화도 조약은 몇 년이에요? 강화도 조약은? 요건 몇 년? 1876년의 일이야. 그리고 청해 영선사를 파견했다. 영선사 파견은 1800년이냐.
1881년. 그 요 사이에 있는 게 뭐냐? 요 사이에 있는 게 요거야. 아주 쉬운 문제야. 군국기물처를 두고 여러 건의 개혁안을 처리하였다. 군국기물처, 이건 갑오개혁이요. 갑오년이면 몇 년이야? 1894년. 개화정책을 추진할 기구로 통리기무원을 설치했다. 2번이 답인 거야. 응? 여러분 이제 수없이 내가 야 우리 그 저기 오후에 근현대에서 이거 배웠잖아. 그거 왜 대답 못해? 선생님 어떻게 했어? 저기 김홍집이가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가서 많은 걸 봤다 그랬지. 그래서 근대 개혁에 필요 느꼈다 그랬지. 그래서 조선에 와서 근대를 이끌어갈, 개혁을 이끌어갈 통리기무원을 설치했지. 거기를 주관하에 일본에 조사시작단 보내고 청나라 영선사 보냈다 그랬지. 근데 미국에 보낸 거는 관계없다 그랬지. 왜냐면 통리기무원이 누구 때 다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데 선생님이 조금 옆에 도와주면 기억나지? 그게 그런 수업을 2번 들으면 이제 여러분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여러분이 가져간 거지. 근데 선생님은 조력자 역할이야. 여러분의 지식을 잠깐만 건드려서 잠깐만 깨어나게 해주는 것이지. 이건 벌써 선생님이 조금만 조력만 해줘도 뭐야. 어이구 그 어려운 막 흥성군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럼 되는 거지. 문제 이렇게 되는 쉬운 게 그런 거야. 국정개혁의 기본을 담은 홍범시사조. 이거 갑오개혁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거죠. 1894년. 그리고 구보신참, 광무개혁, 대한제국 선포, 대한제국 1897년. 답은 여러분이 2번 통리기무함을 설치했다. 그게 통리기무함은 1880년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여기 통리기무함 1880년 12월쯤 여기 들어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 것. 한양 도성이 왜 들어가? 이렇게. 자, 15번. 다음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해서 옳은 것. 뭐 조선의 근무 인민교육, 도로 수정화소 위생의 정책, 인민의 귀를 듣고 눈으로 보는 개명케 하여 우리나라 신문지며 다른 나라 신문지를 널리 반포하는 것이 제일 요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 국민을 계몽하는 거지요. 이런 걸 갖고 토론한 게 우리 최초의 그러한 그 계몽단체가 어디요? 아직 여기까지 안 했나? 독립? 이거 지난주 여기까지 안 했나?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독립협회. 왜냐면 이런 토론을 주제로, 토론이 뭐야? 국민을 갖다 계몽해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런 걸 얘기했잖아. 그지? 그리고 신문, 독립신문 발간 같은 거 하는 것이지. 이건 바로 독립신문이야. 독립협회야. 1번, 헌정연구회 활동을 계승하여 월보를 간행하고 지혜를 설치했다. 이건 대한자강이라는 거예요. 대한자강. 오늘 오후에 이거 끝나고, 원래 이거 안 했으면 하는 건데, 시간이 이거 한 3, 40분 잡아먹죠? 요새는 한 30분 만에 확 끝내려고 그랬는데. 대한자강이 오늘 할 수도 있는 거야. 국민 계몽을 위해 회보를 발간하고 만민공동회? 이런 공동회를 해서 이게 이제 독립협회죠. 그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보부상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 황국협회.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킬 때 황국협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게 황국협회예요. 일본의 황무지를 구실로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 대중적으로 반동을 전개했다. 어느 단체가 만들어갖고? 보안회가 만들어졌어요. 16번. 밑줄진 그의 활동. 경수 1년에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그는 1만 석의 재산과 과옥을 모두 팔고 압록을 만났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을 양성하게 신흥강수소. 선생님이 수없이 얘기하려면 저기 왜 이렇게 부자들이 좋은 것을 노블리즈 오블리즈 그런 거 하잖아. 이제 우리 조선에서 그거를 결행한 사람이 바로 이혜영 가문이에요. 이혜영, 이희영, 이부영, 형제 6사람이 재산을 다 털어갖고 지금 그러면 수천억 되는 수백억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만주
가서 남만주 삼원보에 가갖고 신흥강수 써. 이 신흥강수가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 거라. 그래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바로 이회영 선생이야. 이회영. 그는. 그 조선학회 사건으로 옥을 치렀대. 많은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최연배 선생이라든가, 또 이윤재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영화 뭐 있었지? 말모이. 거기서 보면 이 쪼꼬리 새끼가 손가락 이렇게 빼는 거 있지. 그거 아마 최연배 선생님을 배경으로 했을 거예요. 우선 사건으로. 그 영화도 보이? 그래서 하여튼간 말모이 남한산성 천문 이런 역사와 관련은 보라고. 독립운동단체 경학사 2번이 답이야. 경학사를 주식했다. 어디에? 만주 삼원보에. 3.1운동 때 민족대표 33명 중 33명을 다 어떻게 하나? 한 명, 저기 한 명이라네. 손병희 선생 알지? 손병희 몰라? 손병희. 또 승려 중에서 누구예요? 만해? 한용운. 이런 분 있죠? 4번 삼균주의. 조소왕. 삼균이 뭐냐면 정치 경제 있지요. 정치 경제 교육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삼균주의. 밑줄친 새헌법. 정부에서 6월 15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시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새헌법은 16일 0시를 교회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새헌법이 공포되면서 16일부터 실적인 내각 책임. 여기 포인트가 뭐야? 내각 책임제. 그리고 이 키워드가 내각 책임제를 정부를 갖게 됐으면 허정, 수석, 국무위원이 자동적으로 국무치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헌법 중에서 내각 책임제 그리고 국회 양원제 요런 거를 골자로 한 게 이게 허정 내각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허정 내각에서. 4.19 혁명 들어봤지?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가 무너지고 허정 내각이 들어서면서 헌법을 개정한 거야. 알았어요? 이게 이제 3차 개헌이에요. 우리나라의 3차 개헌. 이게 핵심 포인트야. 3차 개헌. 자, 그래서 4번. 국회 양원제가 뭐야?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미국 같은, 일본이 지금도 국회 양원제죠. 민의원, 참의원 있고, 미국도 양원제지. 하의원 있고, 사의원 있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상하 없잖아. 우리는 단원제고. 양원제. 그거 이제, 왜냐면, 이승만 정부가 너무 부패를 저질러서 정부를 견제해줘서 양원제. 그리고 내가 책임제로다가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뭐 지금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는 아니고. 그럼 1번,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이건 발췌개헌이야, 발췌개헌. 1952년 발췌개헌. 이게 1차 개헌이지. 이 발췌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요거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그러한 직선제로 하자. 요게 이승만이가 국회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걸랑. 그러니까 국민 직선제로도. 양아치지. 양아치 새끼야, 양아치. 4.4.5.2 논리로 통과되었다. 이것도 양아치죠. 요거 이제 1954년 2차 개헌이야. 무슨 말이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거야. 뭐냐? 이승만이가 늙어 관속에 갈 때까지 대통령이 해먹겠다는 거라. 근데 4.4.5.2 뭐냐면 원래 13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건데 135명이 찬성을 했어. 그래서 부결됐는데 그걸 갖다가 수학적 계산을 해갖고 반올림을 올려서 통과시킨 거예요. 이런 아주 독재 발상이죠. 이런 것들.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근현에서 배우다 보면 알아. 걱정하지 말고. 자, 그리고 통일적 국면이 이게 박총이잖아. 박정희. 유신헌법, 독재헌법, 유신헌법. 뭐냐? 대통령을 주권 수임기구, 즉 통일적 국민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뺏어간 거야. 뺏어간 거라고. 이게 이제 유신헌법이야. 이게 7차 개헌이지. 1972년. 그래서 제시된 자료는 허정내각.
제2차, 3차 기회는 내각 책임제, 국회 영원제를 골자로는 헌법개혁.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 개경을 떠나 피난 중에 왕이 안성형을 안성군으로 승격시켰다. 홍건적 침입. 우리 홍건적 외부 침입하지? 홍건적이 침입하는 것은 고려 말이야. 고려 말. 누구 때? 공민왕 때. 공민왕 때 1차, 2차 이렇게 오지. 공민왕 때. 뭐 연도까지 필요 없지만 1359년에 1차로 오르고 1361년에 2차가 오는데, 그럼 이 홍건적 침입 이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화약무기를 사용해 진포해전에서 승리하였다. 1번이 답인데, 1번은 최무선이야. 최무선 장군이 화약을 이용해서 왜구를 물리쳐걸랑. 이때가 우왕 때야. 우왕은 누구요? 공민왕 뒤에. 공민왕의 아들인데, 알았지? 이 뒤에 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학생에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처인성에서 적의 살리타를 사살했다. 이건 몽골 침입이야. 알았죠? 몽골 침입 때란 말이야. 몽골 침입 때. 이거 최후 때, 그때는 고종 때걸라, 고종 때. 그래서 김윤우. 요거 이제 최후가 집권할 때 이 고종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라고. 오케이? 살리타이가 뭐. 자, 그리고 이제 뭐 기철 일파를 제거하고 쌍성 총관부. 요거는 공민왕 때야. 이제 공민왕 이후를 골라야지. 그래서 이때 1356년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들이 요걸 고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요걸 어떻게 보면 공민왕이니까 공민왕 떼고 고르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래서 3번을 고를 수도 있다고. 근데 지금 뭐야? 이 사건 이후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 4는 팔만대장경 뭐야? 역시 고종 때죠? 최후. 그래서 2번, 4번 같은 건 최후 때 해당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9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이런 거. 남인들이 대거 관직에서 쫓겨나고 허적 윤유 등이 처형되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해주면, 예송론장에서 갑인회송이라고 했는데, 갑인회송에서 남인이 이기죠? 그래서 남인이 집권했는데, 서인놈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찾아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남인을 몰아치지. 그래서 영모죄를 먹지, 허적을. 그래서 허적을 제거하고 서인이 다시 잡는 거를 경신왕국이라 그래. 그래서 가는 경신왕국이야. 경신왕국. 그리고 나는 인현호가 복이 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계 복귀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요 가와 나 사이에서 여기에서 다시 정권을, 이거 서인이 잡는 건데, 요거 여러분 보면 인현호가 복이 되고, 요게 뭐냐, 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갑술왕국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서인이 잡는 거거나.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정권 잡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논리가 되지.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게 뭐야? 기사환국이요. 기사환국. 그러면 남인이 정권 잡으면서 서인의 리더자였던 송시열, 김수왕 등이 처형당하는 것이. 그래서 1번이다. 그럼 2번 같은 경우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에 걸쳐 예송 논쟁. 이건 이 앞에 뜬 단어죠. 기예송과 무슨 예송? 갑인예송. 그러니까 황국정치 이전에 있었던 것이지. 정렬이 모반. 이건 선조 때죠. 선조 때. 이건 아직 이런 황국정치 때가 아니라 기축옥사. 선조 때. 임진왜란 전에 1589년에 있었던 거예요. 기축옥사라고 그래. 기축옥사. 응? 청의 요구에 따라 조총부대를 연고탑으로 보냈다. 연고탑이 거기 뭐냐면 헤이른 장성인데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서 그럴걸라. 여러분이 지난 한번 이렇게 쭉 한 번이라도 들어본 친구들 보면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청해 요구에 따라서 러시아 나선 정벌군을 파견한 북벌을 준비하다가 파견한 왕이 누구예요? 북벌을 준비하다가 그 군대를 갖다가 못 써먹고 청나라 그쪽을 파견해갖고 울분을 새겼다고 그랬잖아.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잖아. 누구예요? 그 효종이 왜 생각 안 날까? 그렇게 설명했는데 효종. 자, 20번.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거. 재헌국회 1950년 3월이죠? 50년이 아니라 우리 48년, 그지? 48년에 선거했으니까, 그지? 48년에 선거했으니까 재헌국회 구성됐고 48년에 선거한 거 맞나? 저기 뭐야 재헌헌법 그 48년에 벼랑간에 그 머릿속에서 저기 뭐냐 저기 우리나라 최초로다가 이제 그 선거를 근대식 선거를 치렀잖아. 비밀보통 선거를, 그지? 5월십 총선거, 48년 5월십 총선거 했잖아. 그지? 48년 5월 총선거였고 국회를 구성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48년 재헌헌법이고 2번 뭐야? 선생님도 빨리 끝내려니까 마음이 급해서 머리가 안 들어가. 여운형과 김규식은 좌업작을 조직하였다.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46년 이게 이제 그 7월에 이제 여러분이 되는 문제고. 자, 그 국가 이제 이래서 이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야. 조선건국 동맹을 기본 건국중 이거는 이제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건국 준비를 해야 될 것이지. 그래서 45년 이제 8월에 나오는 것이고 이제 우리 민주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이 열렸어요. 1946년 여러분이 이제 3월에 열리는 거죠. 요거는 조금 선생님이 이제 그 여러분 말고 우리 기출문제를 듣는 학생들에서 조금 설명해주면 자, 일본이 패망이 예견되니까 건국 준비할 때 해야 되겠지.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졌던 여운형 선생이 만든 게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이 패망하자 바로 건국준비위원회에다 조직을 확대 개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는 바로 독립되지 못하고 미국, 소련이 끼어들어. 모스크바 삼국연선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돼. 그래서 이제 신탁 통치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거야. 미소공동회가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다가 먼저 나오고 미소공동회가 열렸는데 결렬됐다 이 말이야. 결렬. 응? 자, 결렬되니까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갖다가 좀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겠지. 그래서 좌파 우파가 모여서 만든 게 여러분이 뭐야? 그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뭐 결말이 안 났고 이제 그 뭡니까? 국제사회가 이제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말이 안 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가 올렸고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선거 절차 쭉 해갖고 이제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 1948년 5월 10날 총선거를 해라. 그래서 5월 10날 총선거 해갖고 재헌의회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그게 가다 된 얘기. 다라 나가 3번이 답이 된다 이 말이야. 뭐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은 어릴 수도 있지만 단 중요한 것은 공부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2주 때 선생님이 가르친 내가 여러분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할 때 선생님이 지금 나온다는 거 나왔나? 그 나왔으면 나랑 믿고 1년 가는 것이고 안 나왔으면 다른 학원 가야지. 사기꾼한테 왜 배워 그거를. 내가 얘기하잖아. 선생님이 사기꾼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2주차까지 배운 것 중에서 나왔으면 정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나오네? 그럼 선생님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데면 여러분 90점, 95점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하면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 보시지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손이다. 왜?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봤듯이 10번 문제가 변별력을 다루는 문제였고 그거 맞힌 친구들은 행운의 100점이고 그거 틀린 친구들은 95점. 그리고 뭐 나머지 18문제 중에서 하나 실수했다 그러면 최소한 18문제 맞아야 되는 문제였다. 여러분이 뭐 점수 많이 못 맞았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아직 수련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